이 사연은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 살고 계신 어느 할아버지의 실화를 각색하였습니다. 세상에는 누구에게나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드러날 때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70대의 박만식은 작은 아파트에서 평범한 은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25평 남짓한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그에게는 편안한 보금자리였죠. 오늘은 딸 박수진이 남자친구를 데려온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라던데 만식은 그저 좋은 사람이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수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만식은 서둘러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서 와라. 만식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딸과 함께 온 젊은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깔끔한 양복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장인어른. 최준호라고 합니다. 준호는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딘가 거만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반갑구먼. 앉아라. 차라도 한잔할까? 만식이 부엌으로 향하려는데 준호의 시선이 집안을 둘러보는 게 느껴졌어요. 이런 곳에서 사시는군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경멸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 낡은 데 사시면서 변호사 사위 들이시는데 부끄럽지 않으세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수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준호를 쳐다보았고 만식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만식은 천천히 돌아섰어요. 젊은 친구가 말이 험하구먼. 만식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서재의 비밀 서랍에 보관된 서류와 USB가 스쳐 지나갔어요. 아버지, 준호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수진이 급히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공기 중에는 불편함이 가득했죠. 준호는 어깨를 으쓱하며 솔직히 말한 것뿐입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만식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장인어른께 좋은 집도 사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직 그런 여유가 없어서요. 하지만 곧 대형 로펌 파트너가 될 예정이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만식은 웃음을 지었지만 그 웃음이 눈까지 닿지는 않았어요. 나는 이 집이 좋다네. 큰 집이 행복을 가져다 주진 않지. 그날 저녁 만식은 수진이 준호를 데리고 나간 후 서재로 향했습니다. 25년 전 그가 선색 펀드의 수석 매니저로 일할 때의 서류들이 보관된 서랍을 열었어요. H재단. 3조 원 규모의 거대한 자금을 운용하던 시절의 흔적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는 그 자금의 상당 부분을 조용히 관리하고 있었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선생님, 김 실장입니다. 만식의 오랜 비서였던 김 실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최준호 변호사가 일하는 로펌 건물 펀드에 우리 돈이 42% 들어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만식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군. 세상은 참 좁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직은 지켜보자고. 하지만 만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복수는 숫자와 계약서로 하는 거야. 만식은 책상에 앉아 오래된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소박한 은퇴자의 모습은 사라지고 한때 금융가를 주름잡던 전설의 펀드 매니저 박만식의 눈빛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몇 개의 번호를 눌렀어요. 오랜만이네, 정 부장. 자네 도움이 필요해. 만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최준호라는 변호사의 모든 것을 알아봐주게. 그리고 그의 장인이 운영하는 건설사도. 전화를 끊고 만식은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을 바라보았어요. 누군가를 가볍게 대했다가는 큰 코 다치는 법입니다. 특히 그 상대가 자신의 전부를 숨기고 있는 사람이라면 말이죠. 며칠 후 고급 한정식 집에서 상견례가 열렸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인테리어의 한정식 집은 분위기부터 남달랐어요. 벽면의 한국화와 은은한 조명이 격식을 더하는 곳이었죠. 만식은 단정하게 차려입고 약속 시간보다 15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많이 기다리셨어요? 수진이 도착했네요.
수진의 뒤로는 준호와 그의 부모님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최 회장입니다. 준호의 아버지가 자신을 소개했어요. 60대 중반의 당당한 체격에 권위가 느껴지는 남자였습니다. 그의 옆에 선 부인은 화려한 주얼리로 치장한 모습이었고요. 박만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만식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최 회장 부부의 눈빛에는 만식을 평가하는 듯한 냉랭함이 서려 있었죠. 수진이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최 회장의 부인이 물었어요. 금융업에 있다가 은퇴했습니다. 만식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아, 은행원이셨군요. 최 회장 부인의 말에는 미묘한 경멸이 담겨 있었죠. 만식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의 미소 뒤에는 오랜 세월 단련된 인내심이 숨어 있었어요. 은행은 아니고요. 장인어른은 평범하게 사셨습니다. 준호가 말을 끊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결혼하면 수진이 친정에 경제적 도움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수진이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호야, 그런 말은. 솔직한 게 좋잖아. 준호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어요. 장인어른, 솔직히 수진이한테 차 한 대도 못 마련해 주실 거죠? 우리 결혼하면 제가 다 책임져야 하는데.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은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최 회장 부부는 어색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어요. 너. 만식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어른한테 그게 무슨 말이냐? 준호는 비웃듯 말했어요. 어른이라면 딸 결혼 때 체면이라도 세워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차 한 대 못 해주는 주제의 딸은 어떻게 얻으려고 하세요? 준호야. 수진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만식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어요. 젊은이, 말이 너무 심하구먼. 심한 건 제가 아니라 장인어른의 무능력입니다. 준호도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오만이 가득했어요. 그만해, 준호야. 수진이 준호의 팔을 잡았지만 준호는 수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준호의 손이 허공을 가르며 만식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짝! 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어요. 수진은 비명을 질렀고 최 회장 부부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만식은 맞은 뺨에 천천히 손을 올렸어요. 그의 눈에는 충격보다는 어떤 결심이 서려 있었죠. 미쳤어? 어떻게 아버지를?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자, 수진아. 준호가 수진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이런 자리에 더 있을 필요 없어. 난 못 가. 수진이 팔을 빼냈습니다. 내 맘대로 해. 준호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고 식당을 빠져나갔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 회장 부부는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박 선생님. 저희 아들이 실례를. 최 회장이 어색하게 사과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진정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가시죠. 만식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최 회장 부부가 떠나고 수진이 울면서 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준호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만식은 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괜찮다, 내 딸. 세상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이들이 많지. 어떡하죠, 아버지. 수진의 눈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만식은 딸을 안아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걱정 마라. 이건 시작일 뿐이다. 그날 밤 만식은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맞은 뺨이 아직도 따끔거렸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차분해졌어요. 그는 서랍에서 오래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H재단 이사장 박만식. 과거에 그가 쥐고 있던 권력의 상징이었죠. 전화를 들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김 실장, 이번엔 가만히 지켜볼 수 없겠어. 작전을 시작하자고. 만식의 아파트는 그날 밤 유독 적막했습니다. 벽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키는 순간 만식은 서재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뺨에 남은 화끈거림은 이제 분노로 변해 있었죠. 그는 천천히 일어나 책장 뒤에 숨겨진 금고를 열었습니다.
코드를 입력하자 금고가 열리며 오래된 서류 더미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H재단 마이너스 최종 보고서. 25년 전 만식이 이사장으로 있던 재단의 서류였습니다. 3조 원 규모의 거대 자금을 운용하던 시절, 그는 금융계의 전설이었죠. 마법의 손이라 불리며 어떤 투자든 성공으로 이끌었던 그 시절의 흔적이었습니다. 세월이 참. 만식은 서류를 펼치며 중얼거렸어요. 그의 손가락이 페이지를 넘기는 동안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사람들의 존경과 두려움이 뒤섞인 시선, 그의 한마디에 움직이던 시장, 그리고 그가 내린 결정으로 인해 바뀌었던 수많은 운명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액정에 표시된 이름은 김 실장이었어요. 선생님, 조사해보니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려왔어요. 최준호 변호사가 일하는 로펌 건물의 펀드에 우리 재단 자금이 42%나 들어가 있더군요. 만식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운명이란 참 아이러니하지. 그 건물주가 누구지? 유령 회사입니다. 하지만 실소유주는 최 회장, 즉 준호의 장인어른이시죠. 그렇군. 만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 건설사는 어떤가? 최근 강남 재개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만 자금 상황이 그리 좋지 않아요. 대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만식의 눈에 냉기가 서렸습니다. 약점이 보이는군. 김 실장, 그 대출은 어디서 받았지? 제1은행과 우리은행에서요. 그런데 김 실장이 잠시 망설였어요. 선생님, 정말 이러실 겁니까? 수진 양은 어쩌고요? 만식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딸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지만 오늘의 모욕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내 딸은 그런 남자 옆에 있으면 불행해질 뿐이야. 지금 아프더라도 나중을 위해서라도. 알겠습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났어요. 어떻게 진행할까요? 만식은 책상 위에 놓인 체스판을 바라보았습니다. 흑백의 말들이 전장을 준비하는 듯 했어요. 복수는 숫자와 계약서로 하는 거야. 가장 먼저 페이퍼 컴퍼니를 5개 설립해. 모두 다른 이름으로. 목적이 뭔가요? 로펌 주변 땅을 모두 사들릴 거야. 조용히, 누구도 모르게. 만식의 목소리에는 결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1은행 부행장 김상욱을 만나게 약속을 잡아줘. 내일 아침으로. 그분이라면 최 회장 건설의 대출 심사를 맡은 분 아닙니까? 그래. 만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할 시간이야. 전화를 끊은 만식은 오랜 시간 서재에 앉아 계획을 세웠습니다. 준호의 2 기둥을 무너뜨리는 것, 로펌과 장인의 건설사. 이 2개가 무너지면 준호의 오만도 함께 무너질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만식은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소박한 은퇴자가 아니었어요. 날카로운 눈빛, 당당한 자세, 그리고 결연한 표정. 금융가의 전설 박만식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아침 식사를 하던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만식은 미소 지었습니다. 오래된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이란다. 어제 일은 정말 죄송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준호가 사과하겠다고 연락 왔어요. 사과? 만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딸, 세상에는 사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단다. 아버지, 걱정 마라. 모든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만식은 수진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단지 3개월만 기다려 다오. 그때까지는 준호와 거리를 두는 게 좋겠구나. 수진은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에서 이전에 본 적 없는 강인함을 느꼈기 때문이었죠. 만식은 집을 나서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서울의 아침 공기는 차갑고 맑았습니다. 그는 김 실장이 보낸 차에 올랐어요.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김 실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단정한 여성이었어요. 그래, 오랜만이구먼. 만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김 실장. 준호가 내 뺨을 때린 순간 그의 운명은 이미 결정된 거야. 차는 서울의 번화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만식의 눈에는 냉정한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이제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복수는 냉정하게, 치밀하게,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제1은행 VIP 룸에서 만식은 부행장 김상욱과 마주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랜 인연이 있었지요. 30년 전 김상욱이 갓 입행했을 때 그를 발탁한 사람이 바로 만식이었으니까요. 선생님께서 직접 찾아오시다니 영광입니다. 김상욱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눈빛에는 존경과 경외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네가 이렇게 출세할 줄 알았네. 만식은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은 자네의 도움이 필요해서 왔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만식은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최 회장 건설. 자네가 최근 대출 심사를 맡은 회사지? 김상욱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네, 맞습니다. 얼마 전 대규모 확장 자금을 신청했습니다만. 이 서류를 보게. 만식은 봉투 속에 서류를 펼쳤어요. 최 회장 건설의 세무 자료에 심각한 오류가 있네. 아니, 오류라기보다는 의도적 누락이라고 봐야겠지. 김상욱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이거라면 대출 심사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만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네가 직접 판단하게. 난 그저 오래된 제자를 찾아온 은사일 뿐이니. 두 사람의 대화가 끝난 후 만식은 강남의 한 고급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4명의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부동산 전문가, 세무사, 변호사, 그리고 도시계획 전문가. 모두 만식이 오랜 세월 신뢰해온 사람들이었죠. 선생님, 페이퍼 컴퍼니 설립은 완료됐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이상철이 보고했어요. 5개 모두 다른 명의로 누구도 연결점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식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펌 주변 땅은 이미 3필지를 매입했고 나머지도 협상 중입니다. 이상철의 보고에 만식은 흡족해 보였어요. 재개발 구역 지정은? 만식이 도시계획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구청에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안전진단을 거쳐 승인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그 지역은 노후 건물이 많아 재개발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만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느긋하게 뒤로 기대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승리의 기쁨이 서려 있었습니다. 좋아. 이제 우리는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군. 그로부터 2주가 지났을 때 최준호는 로펌에서 중요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근 대형 소송에서 승리해 기분이 좋은 상태였어요. 이번 분기 실적이 좋습니다. 준호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년에는 사무실 확장을 고려해 볼 만하겠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로펌의 재무 담당자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준호 변호사님, 급한 소식입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왔는데 확장 대출이 보류되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유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만 세무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준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처리했어. 그날 저녁 준호는 장인 최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님, 혹시 회사에 문제가 있습니까? 저희 로펌 대출도 문제가 생겼거든요. 나도 방금 연락받았다. 최 회장의 목소리는 당혹스러움으로 가득했어요. 세무조사가 들어온다는군. 그리고 로펌 주변 땅들이 모두 팔렸다더군. 네? 그게 무슨? 누군가가 로펌 주변 땅을 모두 사들였어. 게다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 신청이 들어갔다고 하더군.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뭐야 이게? 땅값 오르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다. 재개발되면 그 건물은 철거 대상이 될 수도 있어. 게다가 임대료도 크게 오를 거야.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 무렵 만식은 자신의 아파트 서재에서 체스를 두고 있었습니다. 말 한 개를 움직이자 상대편 말이 위기에 처했어요. 선생님, 소식 들으셨습니까? 김 실장이 차 한 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준호의 로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지. 만식은 미소를 지었어요. 네. 게다가 건설사도 세무조사 들어갔다고 합니다. 만식은 체스판에 다른 말을 움직였습니다. 아직 시작에 불과하지. 체스에서 상대의 기물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것처럼 우린 준호의 기반을 하나씩 무너뜨릴 거야. 수진 양은 괜찮습니까? 김 실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만식의 표정이 잠시 흐려졌습니다. 요즘 잘 나오지 않는구먼. 아마도 준호 편을 들고 있겠지. 그래도 결국은 이해할 거예요. 준호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만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 내 딸이니까. 언젠가는 진실을 알게 될 거야. 다음 날 준호는 로펌 건물주에게서 예상치 못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임대료를 300% 인상하겠습니다. 계약 조항에 따라 시장 가격 변동 시 조정이 가능하니까요. 300%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준호는 격분했어요. 건물 소유권이 새로운 회사로 넘어갔습니다. 새 주인의 뜻이라. 준호는 로펌으로 돌아와 분노에 찬 얼굴로 책상을 쳤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모든 일이 갑자기 잘못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내 아버지. 혹시 뭔가 하고 계시는 거 없니? 무슨 말이야? 수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왔어요. 갑자기 모든 일이 꼬이기 시작했어. 내 아버지가 뭔가 관련 있을 것 같아서. 아버지가 그럴 리 없어. 수진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달라진 모습, 그리고 3개월만 기다려 달라던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한편 만식은 그날 밤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수진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 들려 있었어요. 미안하구나, 내 딸. 하지만 이건 너를 위한 것이기도 하단다. 열흘 후 비가 내리는 오후에 수진이 만식의 아파트를 찾아왔습니다.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방울처럼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만식은 딸을 보자 마음이 아팠지만 표정을 굳게 유지했습니다. 아버지, 대체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만식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구나. 이거요. 수진은 서류를 내밀었어요. 준호 로펌 건물 소유권이 5개 회사로 나뉘어 있는데 모두 같은 날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라고 해요. 그리고 이 회사들이 재개발 신청까지 했다면서요? 만식은 묵묵히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죠. 아버지가 하신 일이죠?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준호 장인 회사도 세무조사 받고 대출도 취소되고 이 모든 게 우연일 리 없어요. 수진아. 만식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단다. 제발 멈춰주세요. 준호가 사과하겠다고 했잖아요. 수진이 애원했어요. 아버지, 이러시면 저희 결혼은. 결혼? 만식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그런 남자와 평생을 살 생각이냐? 너의 뺨을 때릴지도 모를 남자와? 그건. 수진이 말을 멈췄어요. 3개월만 기다려라. 그게 지나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거야. 만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는 이유가 있다. 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복수? 아버지, 그건 너무. 복수? 만식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건 정의다, 수진아. 내 남자친구와 그의 가족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들인지 내가 알아야 해. 무슨 말씀이세요? 만식은 서랍에서 다른 서류를 꺼내 수진에게 건넸어요. 최 회장 건설이 맡은 강남 재개발 현장. 그들이 어떻게 그 땅을 얻었는지 알고 있니? 수진은 서류를 받아들었지만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아버지와 준호가 화해하기를 바랄 뿐이에요. 화해? 만식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내 뺨을 때린 사람과 화해하라고? 내 자존심, 내 딸의 아버지로서의 자존심을 짓밟은 사람과. 수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아파트를 떠났어요. 다음 날 준호는 로펌에서 파트너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의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겉으로는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걱정 마십시오. 준호는 동료 변호사들에게 말했습니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리겠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법적 대응 방안이 있습니다. 게다가 제 장인어른이 곧 개입하실 거예요. 한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최 회장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쪽도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일시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준호는 손을 휘저었어요. 그리고 장인어른 말고 제 아내 될 사람의 아버지는 완전히 무력한 분이시죠. 그저 나약한 할배일 뿐이에요. 회의실에 웃음이 퍼졌습니다. 준호는 더 자신감을 얻은 듯 계속했어요. 그분은 은행원으로 일하다 은퇴하셨는데 딸에게 차 한 대도 못 사줄 정도예요. 제가 전부 책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 회의실 문 앞에 서 있던 수지는 이 모든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그 자리를 떠났어요. 처음으로 그녀는 준호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편 만식은 서울 시내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중년의 남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환경부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박 과장이었어요. 이 자료들이 사실이라면 최 회장 건설은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박 과장은 만식이 건넨 서류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모두 확인된 사실이네. 만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남 재개발 현장의 토양. 그들이 불법으로 매립한 독성 폐기물에 대한 증거야. 박 과장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런 규모라면 환경재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자네에게 온 거야. 만식의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라네. 저 현장 근처에는 학교도 있지 않나? 박 과장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내부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로군요. 만식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자네에게 부탁하는 이유는 자네가 정직하다고 알고 있기 때문일세. 압력이 있을 테니 조심하게. 그날 저녁 만식이 아파트로 돌아오자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이전과 달랐어요. 아버지.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준호의 진짜 모습을 봤어요. 만식은 놀란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니? 준호가 회의에서 아버지를 나약한 할배라고 불렀어요. 모두가 웃었고 준호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만식은 딸을 품에 안았어요. 괜찮다, 내 딸. 진실을 알게 된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란다. 하지만 이제 어떡해요? 수진이 흐느끼며 물었습니다. 나를 믿어주겠니? 만식이 딸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내가 하는 일에는 이유가 있어. 준호 같은 사람이 성공해서는 안 되지. 그리고 최 회장의 회사가 저지른 일은 더더욱.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아버지의 편에 서기로 한 것이었어요. 네, 믿을게요. 그런데 아버지는 정말 은행원이셨나요? 만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란다. 내가 누구였는지는 곧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준호도 곧 알게 되겠지.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가운데 아버지와 딸은 오랜만에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수지는 이제야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일주일 후 서울 금융가에 폭탄과도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강남 최대 건설사로 알려진 최 회장 건설에 경영권 위협 통지서가 발송된 것이었어요. 발신인은 선색캐피탈이라는 업계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투자회사였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최 회장은 사무실에서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그의 앞에는 당혹스러운 표정의 재무이사가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확인해 보니 선색캐피탈이 우리 회사 주식의 28%를 매입한 상태입니다. 재무이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회사 부채 중 상당액을 인수했다고 합니다. 누구야? 누가 이런 짓을? 최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어요. 장인어른, 무슨 일이에요? 선색캐피탈이라고 들어봤나? 최 회장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 누군가 우리 회사를 노리고 있어. 최 회장의 목소리는 심각했습니다. 게다가 이 타이밍이 환경부 조사에, 세무조사에, 이제 경영권 위협까지.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잠깐, 이거 모두 연결된 일 아닐까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최 회장과 준호가 대화하는 그 순간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 빌딩 최상층에서는 만식과 김 실장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앞에 놓인 책상 위에는 선색캐피탈 대표이사 박만식이라고 새겨진 명패가 놓여 있었어요. 선생님, 최 회장이 방금 통지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김 실장이 보고했습니다. 만식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군. 이제 준호의 장인도 흔들리기 시작했군. 로펌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 오후에 건물주가 준호에게 최후 통첩을 보낼 거야. 만식이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임대료 300% 인상, 거부 시 계약 해지 가능. 김 실장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로펌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 목적이지. 만식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준호의 두 기둥, 로펌과 장인의 건설사가 무너지면 그의 오만함도 함께 무너질 거야. 그날 오후 준호는 로펌 사무실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받았습니다. 건물주로부터 온 공문은 간단했지만 치명적이었어요. 계약 조항 8-2에 의거, 시장 가격 변동에 따른 임대료 조정을 통보합니다. 새 임대료는 현재의 300%이며 이에 재기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준호는 분노로 떨며 소리쳤어요. 누가 이런 짓을. 법적으로 대응하겠어. 우리가 무슨 변호사들인데. 준호는 즉시 로펌의 최고 변호사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들은 밤을 새워 계약서를 검토하고 법적 대응책을 마련했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자신감에 차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이번엔 이길 거야. 우리가 법률 전문가들이니까. 준호는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오만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 법원의 판결은 준호에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어요. 모든 절차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음. 가처분 신청 기각. 어떻게 이럴 수가. 준호는 판결문을 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두려움이 스쳤어요. 누군가가 우리를 노리고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은 법률에도 정통한 사람이야. 준호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의문이 가득했어요. 누가, 왜 이런 일을 벌이는 걸까? 그리고 그 순간 번개처럼 한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박만식, 수진의 아버지. 준호는 곧바로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는 최 회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장인어른, 혹시 박만식이라는 사람에 대해 더 알아보셨나요? 아직. 최 회장의 목소리가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선색캐피탈의 대표가 박만식이라는 사람이라는 건 알아냈어. 준호의 손이 떨렸어요. 그럼 정말 내 예상이 맞는 것 같구나. 수진이 아버지가 우리를 노리고 있어. 그날 밤 준호는 차를 몰고 만식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그는 아파트 앞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자존심과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결국 그는 차에서 내려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만식의 초인종이 울렸을 때 만식은 이미 누가 왔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장인어른. 준호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공손했습니다.
잠시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만식은 말없이 문을 열어 준호를 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서 마주 앉았어요. 제가 실례했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상견례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만식은 무표정하게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의 눈에는 감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이 장인어른의 계획이었죠? 준호가 물었어요. 선색 캐피탈, 로펌 건물, 세무조사. 모두. 만식은 느릿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네. 왜 이러시는 건가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는 내 뺨을 때렸다. 만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그것도 내 딸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무엇을 했기에 그런 모욕을 당해야 했지?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제발, 이제 그만해 주세요. 저희 로펌이 무너지고 있어요. 장인어른의 회사도. 사과? 만식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내가 내 뺨을 때렸을 때 모든 것은 이미 끝났다. 제발요. 준호의 눈에 절박함이 서렸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모든 것을 되돌려 놓아주세요. 만식은 일어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너는 내 딸에게 어울리지 않아. 내가 진정으로 그녀를 사랑한다면 그녀를 자유롭게 해주게. 하지만 이제 가보게. 만식은 현관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해.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야. 문이 닫히고 준호는 비에 젖은 채 아파트 앞에 무릎 꿇은 상태로 남았습니다. 그의 오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절망에 빠진 한 남자만이 남아 있었어요. 만식은 창가에 서서 비에 젖은 준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승리의 쾌감과 동시에 딸에게 상처를 주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정말 이게 옳은 일일까? 만식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만식이 전화를 받자 김 실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선생님,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최 회장 건설의 강남 재개발 현장. 토양에서 심각한 오염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만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얼마나 심각한가? 최악입니다.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준이에요. 만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제 이건 단순한 복수를 넘어 정의의 문제가 된 것이었어요. 만식이 창가에서 비에 젖은 준호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수진이었어요. 아버지. 수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서울 대병원에 있어요. 만식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왜? 무슨 일이 있는 거니? 갑자기 호흡이 곤란해지고 온몸에 발진이. 의사 선생님이 지금 검사 중이시래요. 만식은 즉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곧 갈게. 걱정하지 마. 병원에 도착한 만식은 응급실에서 산소 마스크를 쓴 수진을 발견했어요. 창백한 얼굴, 팔과 목에 퍼진 붉은 발진. 만식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수진이 힘없이 손을 뻗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더냐? 만식이 딸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그때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다가왔어요. 박만식 씨이신가요? 따님 상태가 심각합니다. 급성 독성 반응 증상인데 원인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어요. 독성이라뇨? 만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체내의 중금속 수치가 매우 높습니다. 평소 어디 다니셨나요? 수진이 힘없이 대답했어요. 최근에 강남 재개발 현장에 몇 번 갔었어요. 준호장인 회사 부지라. 만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되었어요. 최 회장 건설의 불법 매립, 오염된 토양, 그리고 이제 그의 소중한 딸까지. 선생님, 최선을 다해주세요. 만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비용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떠난 후
만식은 딸의 손을 꼭 쥐었어요. 수진아, 걱정 마라. 아버지가 꼭 널 낫게 해줄게. 바로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옷은 여전히 비에 젖어 있었고 표정은 공포로 가득했어요. 수진아, 준호가 달려왔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오는 거냐? 만식이 차갑게 물었어요. 제발요, 장인어른. 준호의 눈에는 진짜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진이가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야겠어서. 내장인 회사가 저지른 일 때문에 내 딸이 이 꼴이 됐다. 만식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어요.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강남 재개발 부지에 오염된 토양, 불법 매립된 독성 폐기물. 이제 그 독이 내 딸을 해치고 있어. 준호는 충격에 휩싸인 채 수진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은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아직도 준호를 향한 사랑이 남아 있었어요. 만식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준호를 향한 분노가 치솟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딸의 행복을 빼앗을 수 없다는 생각도 들었죠. 준호야. 수진이 힘겹게 말했어요. 내 잘못. 아니야. 그날 밤 만식은 병원 복도에 홀로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그치고 달이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때 김 실장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선생님, 수진 양은 어떻습니까? 김 실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상태가 좋지 않아. 만식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무슨 말씀을. 복수의 눈이 멀어 딸의 안전을 생각하지 못했어. 만식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내가 최 회장의 불법 매립을 알고도 즉시 막지 않았기 때문에. 김 실장은 한동안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식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H재단의 모든 자금을 딸의 치료와 연구에 쏟아붓겠어. 3조 원이 넘는 자금을 중금속 중독 치료 연구에 전액 투자할 거야. 하지만 그건 복수는 이제 끝났어. 이제부터는 오직 수진이를 살리는 데만 집중하겠어. 병원 다른 한편에서는 준호가 의사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확히 어떤 중금속이 문제인가요? 아직 정확한 종류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답했어요. 매우 특이한 중금속 복합체라 치료법 개발이 어렵습니다. 준호는 무언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어요. 법률 서적 대신 의학 논문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장인 회사의 건설 현장에 어떤 폐기물이 묻혔는지 알아내야 해. 준호는 밤새 자료를 찾았습니다. 새벽이 될 무렵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최 회장 건설이 10년 전 같은 종류의 폐기물을 불법 매립했다가 문제가 된 적이 있었고 그때 미국의 한 연구팀이 해독제를 개발했다는 내용이었죠.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최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장인어른, 실례합니다만 강남 재개발 부지에 정확히 어떤 폐기물이 묻혔는지 알아야겠습니다. 최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수진이가 중금속 중독으로 위독합니다. 그곳에서 온 독성 때문이에요. 말도 안 되는. 최 회장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장인어른, 제발요. 수진이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마지못해 최 회장은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건넸어요. 10년 전 용산 사건과 동일한 물질이다. 하지만 이건 절대 밖으로 새어나가선 안 돼.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는 즉시 미국으로 연락을 취했어요. 10년 전 용산 사건의 해독제를 개발했던 연구팀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의 수진 병실에 익명의 소포가 도착했어요. 안에는 미국 보스턴 대학의 연구 논문과 해독제 성분표, 그리고 짧은 메모가 들어있었습니다. 용산 사건과 동일한 중금속입니다. 이 논문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의사들은 즉시 연구에 들어갔고 만식은 H재단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제 만식의 마음속에는 복수심보다 딸을 살리겠다는 결연한 의지만이 남아 있었어요. 준호는 그날부터 로펌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병원 근처 작은 호텔에 묵으며 미국 연구팀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없었고 오직 수진을 살리겠다는 결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만식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준호에 대한 생각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어요. 아직 완전히 용서하지는 않았지만 준호가 진심으로 수진을 사랑한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생님, 익명의 소포를 보낸 사람이 준호라고 생각하십니까? 김 실장이 만식에게 물었어요. 만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구먼. 사람은 정말 변하는 걸까? 실장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위기는 때로 사람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지요. 수진의 병실 창으로 희미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 희망의 빛이 찾아오는 법이지요. 이 주일이 지난 후 봄의 기운이 완연한 어느 날 아침, 수진의 병실에 햇살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만식은 딸의 침대 곁에 앉아 그녀의 얼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얼굴에 있던 발진이 점차 사라지고 호흡도 안정되어 산소 마스크도 벗었습니다. 기적 같은 회복이었죠. 아버지, 계속 그렇게 쳐다보면 부담스러워요. 수진이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아직 약했지만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만식은 딸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진 것 같구나. 열도 내렸고. 준호 덕분이에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가 미국 연구팀과 연결해주지 않았다면. 만식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준호에 대한 분노는 여전했지만 딸을 살리기 위한 그의 노력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그 친구가 많이 변한 것 같구나. 아버지도 변하셨어요. 수진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복수를 멈추고 저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으니까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리고 담당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수진 씨의 혈액 검사 결과가 놀랍도록 좋아졌어요. 해독제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만식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실, 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H재단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입니다.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었던 건 재단의 연구비 지원과 국제 협력 때문이죠. 수진이 놀란 눈으로 만식을 바라보았어요. H재단이라뇨? 아버지, 그게 무슨... 만식은 딸에게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게 말해줄 시간이 왔구나. 아버지가 정말 누구였는지. 그날 오후 만식은 수진에게 자신의 과거를 모두 털어놓았어요. 단순한 은퇴자가 아닌 3조 원 규모의 H재단을 운영하던 금융계의 전설 박만식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어떻게 준호의 뺨을 때린 사건 이후 복수를 계획했는지도요. 놀랍네요.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아버지가 그런 분이셨다니. 미안하구나, 내 딸. 만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만한 복수심에 사로잡혀 내게 상처를 줄 뻔했어. 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준호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준호도 많이 변했어요. 그 사람, 요즘 병원 근처에서 지내며 밤낮으로 미국 연구팀과 연락한다고 해요. 만식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꽃이 피기 시작한 병원 정원이 보였어요. 사람은 정말 변하는 걸까, 수진아? 아버지도 변하셨잖아요. 수진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가 조심스럽게 병실을 노크했어요. 그의 모습은 한 달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깔끔한 정장 대신 소박한 캐주얼 차림, 그리고 그의 눈에 깃들었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들어와도 되겠습니까?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만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게. 준호는 병실에 들어와 수진 옆에 앉았어요.
많이 좋아졌구나. 다행이다. 응, 덕분에.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준호는 만식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장인어른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만식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예전만큼 날카롭지는 않았습니다. 저 로펌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준호의 말에 수진과 만식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강남도 떠나려고요. 무슨 소리냐? 내가 그렇게 아끼던 커리어를. 만식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번 일을 겪으며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추구하던 성공과 돈. 그게 얼마나 공허한지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할 생각이냐? 만식이 궁금해했어요. 경기도 외곽에 작은 법률사무소를 열려고 합니다. 중금속 피해자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소예요. 준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돈 없는 사람들, 약자들을 위한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만식은 준호를 깊이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장인어른께서 가지고 계신 페이퍼 컴퍼니들, 그리고 로펌 주변 땅.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만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난 그 땅에 병원을 세울 생각이다. 병원이요? 준호의 눈이 커졌어요. H난치병 연구병원. 중금속 중독과 같은 환경성 질환을 연구하고 치료하는 특화병원을 만들 생각이야. 준호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멋진 계획이십니다. 그리고 만식이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어요. 내가 변화했다는 것을 인정한다. 수진이를 위해 내가 한 일들. 고맙다. 준호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만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용서의 말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인정의 말이었어요. 준호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한 달 후 수진은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녀가 태어나는 날 만식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준호야, 너와 수진이가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한다면 나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겠다. 수진과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만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인가요, 아버지? 수진이 기쁨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만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무엇이든지 말씀하세요. 준호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너희의 결혼식은 H난치병 연구병원 개원식 날로 하자. 그리고 결혼식 대신 병원 첫 삽을 뜨는 행사를 하는 것으로. 수진과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아버지. 그날이 우리의 새 출발이 될 거예요. 3개월 후 강남의 한 부지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옛 로펌 건물은 철거되었고 그 자리에는 H난치병 연구병원의 첫 삽을 뜨는 행사가 진행 중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고 언론도 대거 몰려들었습니다. 이 병원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곳입니다. 만식이 연설대에 서서 말했어요. 무료로 치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더 나은 치료법을 개발할 것입니다. 만식의 옆에는 수진과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있었어요. 준호는 더 이상 비싼 정장을 입은 오만한 변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경기도 외곽에서 무료 법률 상담소를 운영하며 약자들을 위한 진정한 변호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이제 첫 삽을 뜨겠습니다. 만식이 말했어요. 내 딸 수진이와 이제는 내 사위가 될 준호가 함께하겠습니다. 수진과 준호는 앞으로 나와 삽을 들었습니다. 둘이 함께 땅을 파는 순간 사람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식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병원 기공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의 날이죠. 복수와 미움이 아닌 용서와 사랑으로 시작하는 날입니다. 만식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딸과 사위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미워하던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두운 시간이 가장 밝은 빛을 가져올 수도 있지요.
행사가 끝나고 만식과 준호는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장인어른,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저를 용서하셨습니까? 만식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완전히는 아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구나. 감사합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평생 노력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정한 변호사란 돈이 아니라 사람을 구하는 것이므요. 만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나도 배웠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게 아니라 그가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임을. 해가 저물고 만식과 수진 그리고 준호는 함께 귀가했습니다. 차 안에서 수진은 아버지와 약혼자 사이에 앉아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때로는 가장 아픈 상처가 가장 큰 성장을 가져오는 법입니다. 아버지, H재단이 무슨 뜻이에요? 수진이 문득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만식은 미소 지었어요. 내 어머니의 이름 첫 글자란다. 현숙. 그녀가 살아있었다면 오늘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수진은 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어요. 어제의 상처가 오늘의 희망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